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선거법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했습니다. 당초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되었다가 1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는데요. 원래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이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 소부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사건, 그리고 대법원장이 직접 회부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됩니다. 그런데 박영재 대법관을 중심으로 한 2부에 배당한 직후 다시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은 선거법 사건을 오래 끌지 않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짓겠다는 우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독심을 먹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재명은 난리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재판을 받으러 중앙지법에 출두하면서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인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거법 상고심의 진행 속도가 정광석화처럼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6일 항소심 무죄 선고가 나온 바로 다음 날 검찰이 상고를 하고 2심 재판부도 곧바로 재판 관련 서류를 대법원에 송부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20일 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상고 이유서를 10일 만에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이 잘 써먹는 폐문 부제 같은 재판 지연수를 쓰지 못하도록 인편과 우편으로 상고 이유서를 이재명 측에 전달했습니다. 특별집행관이 지난 11일 의원회관으로 달려가서 고의적으로 자리를 비운 의원회관 보좌진을 3시간이나 기다렸다가 반나절 만에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 송달 등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무려 20여일이나 단축을 했습니다. 이재명 측은 상고 이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0일을 꽉 채워서 21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법원 바로 다음 날인 22일 신속하게 내부 규정에 따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2부로 사건을 배정한 뒤 다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신속한 재판, 그리고 선거법 사건의 경우 633 원칙을 대법원이 앞장서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은 조기 대선과 맞물려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3개월 시한, 그러니까 6월 26일까지 시한을 지킨다 해도 대선 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느냐 아니면 대선 이후에 나오느냐는 천양지차가 됩니다. 대선 전에 무죄 확정 선고가 나오면 이재명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지만 만약 유죄 취지 선고가 떨어진다면 악몽 같은 사법 리스크가 다시 살아납니다. 보수 측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없어지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선 이후로 선고가 미뤄지면 여러 가지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연히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가 아니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형법 84조 규정에 따라서 모든 재판은 중지되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대법원이 서슬퍼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릴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상고심이 계속 진행되도록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물론 헌법학회 최고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는 당선 전에 진행됐던 재판은 당연히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이고 유죄 선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선 이후에도 혼란이 불가피해질 상황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런 정황들을 감안해서 속전속결로 대선 전 선고를 내리기로 작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부에서 심리를 진행한다 해도 좌파 오경미 대법관의 반대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전원 합의체로 넘어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소부에서 시간을 끌 필요 없이 곧바로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고 20일 오후 즉각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데요. 법원 행정처장을 맡은 천대엽 대법관은 재판에 참여를 하지 않고요. 노태학 대법관도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사건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나머지 12명의 대법관이 재판에 참여하는데 재판장은 조 대법원장이 맡고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그대로 맡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인적 구성이 진보 측은 오경미, 이훈구 대법관 2명이고 나머지 10명은 보수 내지 중도입니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선거법 1심은 우여곡절 끝에 2년 2개월 만에 지난해 11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법 6-2부 항소심 재판부가 예상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은정, 이해슬, 정재호 3인 대등 재판부인데요. 최은정 재판장을 제외하고 2명의 판사는 좌파 우리법연구회 회원도 있고 정재호 판사는 이재명의 법률특보인 최기상 의원과 고교, 대학, 사법시험 연수원 동기이고 절친 중의 절친이라고 합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2심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대법원에 가면 판결이 뒤집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2심 심리가 오래 걸려서 사실관계는 다 밝혀졌고 사건 내용도 고인이 된 김문기 성남도계공 개발 1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김 처장과 호주에서 골프를 쳤느냐 여부, 그리고 국토부 협박이 있었느냐, 3가지입니다.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이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었는지만 따지면 되니까 마음을 먹는다면 5월 10일, 11일 대선 후보 등록일 전에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6월 26일까지 선고시한이라고 하지만은 얼마든지 6월 3일 대선일 전에 선고를 내릴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한 이재명의 2020년 선거법 재판처럼 로비를 할 김만배도 없고 비타 500을 8번이나 받은 권순일 같은 대법관도 지금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주심을 맡은 박영재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정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 영남 경선에서 무려 89.56% 지지를 얻어서
구대명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이재명이 입법 권력을 완전 장악한 데 이어서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는 괴물 정권이 탄생할 경우 과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28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대법원조차 깔아뭉개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은 자신들의 손에 사법부 신뢰는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그야말로 신속 공정한 심판을 내려서 6.3 대선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걷어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